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7일, 지금 시간은 11시 40분입니다. 미국의 노동시간 과열로 연준에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점진적으로 중국에 양보할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앞으로 상승할 일만 남았고요. 애플카는 완전 자율주행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고용시장 가열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많이 할 거라는 기사가 계속 뜨고 있는데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고용시장은 질적으로 떨어지고요. 지표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빅테크 회사들은 대대적인 감원 및 추가 고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펩시코, 월마트, KFC 등 소비 관련 회사들도 감원 중에 있어요. 지금은 금리 인상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번 주 목요일부터 주가는 다시 상승을 시작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 근원 CPI 지수 발표일로부터 주가는 급등할 것 같아요. 그리고 FMC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고 산타 랠리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3% 이상 올랐는데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20%고요. 엑소엑셀은 이익을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현재 7% 수익 중입니다. 엑소엑셀 그래프의 하락은 어느 정도 진정된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장도 소폭 하락했는데요. 개인만 1,800억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외인들은 요즘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요. 12월 14일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0.5포인트 발표하고 나면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1.25포인트나 벌어져 외화자금이 빠져나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0.51% 하락했는데요. 61선을 지지하면서 하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것 같아요. 월가의 거물들이 인플레가 결국 미 경제를 탈선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월가의 항제 다이먼 JP 모건 CEO는 고물가로 인해 저축액은 빠르게 소진되고 소비가 위축되어 침체로 갈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내년 세계 경기가 2.4% 성장할 것이고 30년 만에 가장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내년 미국의 연착륙 가능성은 35%고요.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 뉴욕에선 내년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을 점치는 월가 대형 은행 수장들의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후폭풍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조만간 불황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4나노와 3나노 반도체 칩을 각각 2024년과 2026년에 생산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대만을 지킨 건 TSMC 반도체 때문인데요. TSMC 핵심 기술이 미국 현지 공장화된다면 더 이상 미국은 대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미국은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나중에는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카가 완전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출시도 2026년으로 연기했답니다. 애플은 레벨 5단계인 완전 자율주행을 개발해 2025년에 출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레벨 5단계의 완전한 자율주행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포기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한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기로 했답니다. 현재의 자율주행으로서는 레벨 4 단계가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3.42%밖에 안 올랐는데요. 차이나 전기차들은 작년 대비 200%에서 30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주가는 안 올랐는데요. 이제 중국의 방역은 급속도로 풀리고 있고요. 차이나 전기차 주가는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동안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2만원에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EV 에너지는 5.28% 오르고요. CATL은 4.57%, 비아디는 2.29% 올랐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터널을 신속하게 탈출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내년도 경제 성장을 6% 내외로 보고 있답니다. 글로벌 투자 전문가들은 중국판 위드 코로나를 2023년 최대의 투자 호재로 지적하며 위안화 자산 베팅을 확대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위드 코로나로 유행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가계 부분의 심리가 관망에서 낙관으로 바뀌면서 투자와 소비가 회복돼 2023년도에는 6에서 7%까지 성장이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차이나 전기차가 주인공일 것 같고요. 우리는 단 한 주도 놓치지 말고 2030년까지는 꾸준하게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로 유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답니다.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2031년까지 전기차 시장 2위인 유럽에서 어느 나라보다 많은 생산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2031년까지 유럽에서 322기가와트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둘째로 한국이 192기가와트 생산 능력을, 그리고 프랑스와 스웨덴이 그 뒤를 이을 것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의 기술 총괄 책임자인 슈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출발 블록은 중국인들보다 100마일 뒤에 있다며 더 빨리 달릴 필요가 있고 그들보다 더 높은 속도 레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CATL은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의 공급업체이며 비아디는 스텔란스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CATL과 비아디까지 한국 완성차 업계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 생산하는 전기차에 중국 CATL 배터리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중국 배터리 국내 완성차 업계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답니다. 현대차그룹과 CATL의 협력은 향후 전기차 생산 확대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생산량을 올해 35만 대에서 2030년까지 144만 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고,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그룹과 CATL 간의 협력 확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며 효율이 높은 셀투팩 배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CATL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우선 내년도에 U100을 생산하고 오는 2024년도에는 코란도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KR10을 선보인다 하고요. 여기에 픽업 전기 트럭 모델 출시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비아디와 배터리 적용이 확정된 것은 U100뿐이지만 향후에도 비아디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차이나 전기차를 고점에 투자하신 분들은 주가가 하락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음고생 하신 만큼 수익을 많이 얻고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